삶을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마들소.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행복하고 싶다, 기쁘고 싶다, 그리고 힘든 건 싫다 등등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지? 나만 힘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기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행복은 평안과 같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기쁘다, 이거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생각들을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우선은 마음을 볼게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쭉 평평하지가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다양합니다. 근데 기쁠 때는 이 기쁨을 유지하고 싶고, 슬플 때는 기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위쪽을 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것을 추구한다면은 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잔잔한 것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치트키, 무의식 해킹, 이런 소리들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자극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조금 순화시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트키를 가졌다고 해서, 무의식을 해킹했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원래는 해킹을 해서 치트키를 써서 기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애초에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 공부로 봐서 목표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 길에서는 이 기쁜 것을 추구하는 게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쁜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슬픈 것을 싫어하는 것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 뭐 어떻게든 바꾸려고 그러고 명상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많은 것을 시도해 보셨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인정해 줍니다. 편안하려면요, 이 불편한 것도 느껴주셔야 돼요. 삶을 편하게 살려면은 힘든 것들도 느껴줘야 되고요, 기쁜 것도 느껴줘야 되죠. 근데 기쁜 건 우리가 잘 느껴요. 기쁘면 웃음 나잖아요. 웃음을 멈추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슬플 때는 안 울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슬프면 안 돼. 그래서 뭐 술을 마시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뭔가 다른 데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냥 그대로 기뻐해 줍니다. 물론 기쁠 때 뭐 배달 음식을 먹고 신나게 놀고 막 그러고 싶은 것도 있죠. 어쨌든 그 이후에 자괴감이 오느냐 안 오느냐죠. 기쁠 때 뭔가 행동을 했어. 근데 그게 너무 충동적이었다거나 내 몸에 안 좋은 것이었으면은 그것은 자괴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다시 슬픔으로 가게 되죠. 참 신기하죠. 슬픔을 느끼기 싫어서 또 오히려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자괴감에 빠져서 더 슬프게 됩니다. 그 대신 슬플 때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내 몸이 일단 편해지니까 마음도 편하게 느껴져요. 대신 매번 그러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느껴주는 연습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슬플 때 운동하고 건강한 거 먹고 쉬고 굉장히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편해지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편안해지느냐? 여러분이 울음이 나오려고 했을 때 그걸 참으면은 계속 올라와요. 오늘 참았어. 근데 한 3시간 뒤에 다시 생각나고, 하루 뒤에 다시 생각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울음이 나올 때는 그냥 우세요. 짜증이 날 때는 짜증을 내세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세요. 그러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남한테 화를 내는 것도 그리 좋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마음 공부하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하면서 처음에는 해소를 해야 되니까 화도 내봤어요. 근데 그 화를 낸 다음에 오는 그 자괴감과 미안함 등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화를 냈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화를 냅니다. 일단은 저는 그 화를 내봤기 때문에 화를 안 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겠으면 우선 남들한테 화를 내보고 미안해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 겪음을 건너뛰고 나서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시 기초부터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편하게 사는 삶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일하기 싫어. 그냥 쉬고 싶어. 놀고 싶어. 자,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마음 공부적으로 보면은 일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마음 공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쉬고 싶을 때 쉬는 직업을 찾고 있는 거고요. 마음 공부적으로 봤을 때는 쉬고 싶으면 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쉬고 싶어도 일을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타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우선 일에만 집중을 하고, 문제가 뭐예요? 퇴근하고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됩니다. 뭐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잘 쉬었다, 에너지가 충전됐다, 이런 느낌이면 괜찮지만 대부분 자기 전에 아직도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서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뭘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왜 쉬고 싶은 건지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만 주구장창 먹는 것보다는 감기약도 먹되 왜 감기에 걸렸는지, 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마음을 계속 꾸준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쁠 때는 그냥 여러분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쁠 때 자괴감 오는 행동만 안 하시면 돼요. 뭐 돈 벌었다, 신난다, 기쁘다, 신나게 놀고, 그리고 나서 잘 놀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막 물건들을 질렀다, 음식들을 질렀다, 뭐 술을 엄청 마신다, 이러고 나서 행복하면 괜찮아. 근데 자괴감이 올라오고 나 어제 뭐 했지? 왜 그랬지? 이러면은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올라가면 뭐예요? 또 원래대로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죠. 또 다시 뭐 뭔가를 지르거나 하면은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기쁘려고 하고 반복이 되는 거죠. 애초에 그냥 기쁘면은 기쁜가 보다, 슬프면은 슬픈가 보다, 이 단계까지 오면은 여러분은 편안함을 좀 더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의 마음은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슬프다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 내 마음과 눈, 시점, 이런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원래는 막 기쁘다, 이것도 좀 일부러 기쁘다 이렇게 티내는 거지, 기쁘다가 예전처럼 막 그렇게 기쁘게 와닿지가 않아요. 슬픈 것도 그렇게 슬프게 와닿지도 않고, 이것들이 다 내 인생에서 작은 한 조각, 사진 한 장 한 장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져서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기쁜 것도 덜 기쁘고 슬픈 것도 덜 슬프게 되는 거예요. 기쁜 것만 느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트키다 그러면 왠지 막 기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는 쪽이고요. 사실상은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면 어떨까요? 일을 할 때도 내가 일하기 싫어하는 걸 나도 알아.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하기 싫으면 나는 왜 이러지? 일해야 되는데, 다음 달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자세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나는 왜 그럴까, 그치, 어제 내가 피곤했구나, 어제 내가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좀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좀 짜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습관도 바뀌고 뭐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오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니까 몸 어딘가에 안 보이는 유리가 박혀 있거나 가시가 박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주니까 이 팔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예전엔 불편했어, 근데 잘 안 보여, 이거 팔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팔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불편하지. 근데 계속 마음을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보여.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팔이 잘 움직이면서 일도 잘 되고 쉬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잘 쉬는지 알게 되고,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아쉽지만 기쁜 거를 내려놔라. 그러면 슬픈 것도 내려놔진다. 결국엔 그게 답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마음 공부를 하면 항상 기쁠 거야, 그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편안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막 시험에 합격했어, 기분 좋아, 이거보다는 드디어 해냈구나, 이런 느낌. 여행 가서 좋아, 와 여행 간다 신난다 보다는 여행 와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경치들 보면서 그냥 평안하게 있는 거. 여러분이 노는 것과 쉬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노는 걸까요, 쉬는 걸까요, 일하는 걸까요? 일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조금이라도 예쁜 배경을 고르려고는 해보죠. 저는 지금 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즐겨 하니까 이거는 노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일한다고 치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날이라고 정했을 때 여러분이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에너지를 얻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근데 뭔가 월화수목금 일하면서 계속 그 게임이 생각나. 왕을 깨고 싶어. 근데 주말에 왕을 깼어. 성취감이 느껴져. 아, 좀 살겠다. 와, 이걸 깼네. 그리고 나서 잠을 잘 잤어. 그러면 쉰 거는 맞아요. 근데 게임을 하고 자기 전에 오늘 뭐 했지? 왜 게임을 이렇게 오래 했지? 이게 뭐지? 어디 밖으로 돌아다닐 걸. 이런 생각을 했다면 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을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굳이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이제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거슬렸던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은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편안했기 때문에 기뻐도 그냥 평안했으니까 기쁜 삶인 거예요. 와, 기쁘다, 신난다, 이걸 계속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좋다, 기쁘다, 슬플 때는 오늘은 좀 슬프다, 그런 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평안하나 이 마음과 이성이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을 말리는 에너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랑 싸울 때 나 얘도 나고 얘도 나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 대신 얘 둘이 의견이 다른 거는 당연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머리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봐주라는 겁니다. 얘 생각보다 얘 생각 알아내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기부여, 마음 공부, 멘탈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해왔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 아는 거는 내 마음은 나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나만 알 수 있어요. 생각은 사람들끼리 좀 생각하는 게 비슷할 수 있어. 근데 이 마음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생각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계속 봐주시면은 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머리와 마음이 잘 협의를 해서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든 날이 있었고 그 힘든 날을 지나오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과연 괜찮아질까, 삶이 괜찮아질까, 뭐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먼저 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벌면 마음 편하겠지, 뭐 살 빠지면 마음 편하겠지, 뭐 하면 마음 편하겠지, if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은 편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벌써 편해요. 편하니까 앞에 닥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잘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해결을 하는 와중에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내 마음과 생각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수월하니까 오히려 행동도 더 잘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행동을 하게 되고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과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게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트키를 쓰고 싶으면은 그 치트키를 쓰고 싶을 때 마음을 보셔요. 내가 왜 치트키를 쓰고 싶은 거지? 왜 계속 나한테 왜? 이 왜가 너는 왜 그래?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럼 너 왜 밥 안 먹어? 왜 밥 안 먹어가 아니라 왜 밥 안 먹어? 어디가 아파? 불편해? 뭐 음식이 안 맞아? 입에 안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다그치는 게 아니라 잘 봐주면서, 얘 마음을 봐주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나와요.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말 못하지. 근데 어느 순간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그거에 파생된 게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볼 줄 알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마음 스스로를 봤어요. 여기까진 좋아, 여기까지는 그나마 해. 근데 회사에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SNS를 보면은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나를 다시 비교하면서 나는 힘들어서 일 쉬고 싶어서 일 쉬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친구가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마음 공부해서 나오게 됩니다. 외부를 본 거잖아요.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원래대로 반복을 하다가 다시 또 내부로 오랜만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은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되고, 기쁜 걸 내려놓고 슬픈 것도 그러려니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슬프면 굉장히 슬퍼해 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차려주는 것들, 늘 말하는 것들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괜찮아진다,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내려놓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려놔야지가 아니에요. 명상할 때도 가만히 명상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가 나요. 명상하면서 이거는 명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명상이라는 것도 차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명상을 하면서도 화가 나면 욕하면서 해요. 처음에 하다가 어느 순간 진정이 돼요. 진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이 돼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겪다 보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게 돼요. 그러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을 계속 보다 보면은 뭔가 바뀌어요. 지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지가 가는 대로 봐주세요. 이거 아니다 싶어도 일단 한번 봐주세요. 그러다가 됩니다. 점점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노력한다. 노력이 들어가죠. 내 마음을 봐주는 노력. 내 마음을 봐주는 노력. 처음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내가 그동안 기쁘다는 것도 내가 그동안 기쁜 거를 내려놓는 연습. 이거는 노력이 꽤 필요합니다. 슬픈 것도 계속 봐주는 연습. 원래는 피했거든. 근데 이걸 계속 봐야 돼.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쉬고 싶으면서 잘 쉬었어. 명상을 잘했어. 근데 오늘 친구는 뭐 얼마 벌을 때 나는 이제 주식을 떠났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는 안 맞아. 그래서 그래 주식이랑 나랑 안 맞아. 그럼 내려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떡상해. 그러면 미치죠. 배 아파. 갑자기 코인이 올랐대. 그럼 배 아파. 누가 갑자기 복권이 됐어. 와 그럼 나도 복권 샀어야 되는데 어제 왜 마음 공부를 안 샀. 너무 오버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련인 거죠.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남들은 그냥 남이에요. 심지어 가족도 멀리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들다면은, 즉 힘들다는 가정하에요. 평범하면은 뭐 남들 좀 봐도 되죠. 근데 내가 힘들다는 가정하에 남들을 보다 보면은 나를 보는 에너지가 더 줄어들고요. 나를 보는 에너지 자체가 외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겪었던 것들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올렸던 다른 영상들을 쭉쭉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지만요. 저도 이렇게 외국 나와서 촬영하는 거 상상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외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 이거 좀 신기하죠. 진짜 이뤄가고 있어요. 신기해. 근데 이게 막 기쁘다, 와 드디어 이룬다가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고, 근데 그게 지금 온 것이고 나는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좋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다.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 마음 공부란 참 어렵더라. 이러면서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결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기쁨도 내려놔라. 슬픔도 느껴줘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이 편한 상황에서 외부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내 통장 돈, 내 몸무게 이런 것까지는 신경 써도 돼요. 이게 최대한 먼 거리입니다. 내 몸무게, 내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이 최대한 먼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먼 거예요. 더 멀리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친구의 통장, 친구의 월급, 뭐 SNS에 널린 포토샵 된 외모 이런 것들은 그냥 애초에 여러분 세상 밖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 제일 먼 게 내 몸무게와 통장이다. 이 외에는 볼 필요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마음 공부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마음. 이 영역이 있죠. 이 영역 안에서 여러분 지금 저기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안 보여요. 이 카메라 앵글, 제가 잡아둔 앵글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여러분이 정한 앵글, 여러분 삶만 먼저 보시는 게 여러분이 힘든 마음을 좀 더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와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눌러두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함께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있을 힘든 일들이 좀 덜 힘들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수박을 먹으려고 수박을 쌓았단 말이에요, 가방에. 근데 국물이 다 흘러가지고 가방이 다 젖었어요. 이게 원래 제가 막 스트레스 받는 와중이었으면 이 가방 젖는 거 하나하나에도 다 힘을 쓰면서 짜증나, 왜 그럴까 막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 감정 해소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맛있다. 가방 안이 수박즙 때문에 젖었다. 그냥 이렇게 글자로만 보이고 여기 감정을 실지는 않습니다. 아까는 제가 약간 노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뭐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쉬는 느낌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귀여워. 좋은 하루 되세요. 전 마저 수박 먹겠습니다. Never really know what's going on. Look at me sometimes.